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세상이 눈부시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눈부시게 바뀌는 걸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눈부시게 바뀐 건 틀림이 없는데 눈부시게 바뀌는 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 제 4차 산업혁명까지는 무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없고 뭐가 어떻고 한데 그럼 4차 산업이 다음은 뭘까? 우리는 늘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종말로 갈 것입니다. 종말로 갈 것입니다. 기술혁명에 몰입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4차 산업을 넘어서 뭐가 해야 할까? 정신혁명을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종말로 갈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 공유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청도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미래에 도대체 어떻게 바뀔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그냥 주무시면 귀만 열어놓고요. 강의를 보실 분은 눈과 귀만 열어놓고요. 하여튼 세상에 가장 바른 자세로 함께 고민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 신상 트리를 다 했을 텐데 제 홈페이지와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다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상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파라다임의 대전환과 사회 변화 실태, 그 다음에 미래 예측과 국가 대응 전략, 청도의 발전 방향. 그래서 청도의 발전에 대해서는 구수님께서 워낙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크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도에서, 저는 바로 옆이 고향이 영천인데 청도가 어떤 측면에서 잠재력이 있나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는 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반복해서 사는데 이제는 자발의 시대입니다. 자발의 시대, 제가 만든 말이네. 자발의 시대가 뭐냐면 자체 발광의 시대입니다. 스스로 배치를 내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시대입니다. 자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마 청도가 전국에서 지금 맹렬히 떠오르고 있는데 소위 말 자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여쭐 말씀은 어떻게 좀 더 자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한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걸어 다녔죠. 그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다니고, 시속 100km, 비행기를 타면 시속 1000km. 지금은 초속 30만 km로 갑니다. 시속 10억 8천만 km로 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서 아마 이제, 휴대폰으로 업무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꼭 컴퓨터 앞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자꾸 쭈물리고 앉았어요. 잘하는 겁니다. 쭈물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쭈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속 30만 km를 바뀌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 끝에 우리가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왜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는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국에서 보여주고 청도에서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무슨 의미가 하면 위즈덤 데모크라시, 지혜 민주주의를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좋은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발전해가는 지혜 민주주의를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로 보면 시장경제, 공유경제, 구독경제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문 구독할 때 구독료 내고 하는 구독경제는 제가 만든 말인데 역구독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차 조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마르고 딸토록 들었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끝은 집단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자성이 뭐가 하면 지속 가능한 변화, 노자의 무의 자연, 지지불태, 그침을 알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경우,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는 물질혁명을 넘어서 정신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지금 맹렬히 메디테이션, 명상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한류 열풍이 명상 열풍이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명상도 지금 미국 가서 배워야 될 그런 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혁명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도 공무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썰레가 있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있냐? 외국에 있냐? 물어보고 없으면 취합을. 그러면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청도는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가 그겁니다. 새로운 걸 하면 우리 속담이죠. 모난 돌에 정 맞는다고. 모난 돌이 지금 뭐가 나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파라다임이 대전하고 사회변하실 때 우리 군수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군정에 너무 피곤하실 테니까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편히 쉬십시오. 주무셔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걸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주무시고요. 그래서 챗 GPT가 뭐 하면 저기 인공지능인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논문을 쓰는 시기까지 됐습니다. 좀 제가 망신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군수님 말씀한 제가 이제 세계 한 50여 개국, 한 150여 학회를 다녔는데, 원래 제 파라림 제대를 하는데, 정말 망신스럽게도 제가 바쁘고 귀찮아서 AI로 논문을, 한국말로 된 AI를 보내고 그냥 미국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된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꿔보니까 이상해. AI한테 돌려가 그냥 보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대구 시장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메이오 대구 이렇게 되는데 마켓 오브 대구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이니까. 그럼 너무 속된 말로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세상을 처음 살다 있는 끊임없이 쪽팔린 짓을 하고 끊임없이 실수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간혹가 실수할 때,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 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처음 사니까 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굳이 실수를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실수하는 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고 지금 지방소멸, 인구소멸 등등 해가 뭐 별별 난리인데,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미친놈이 어느 놈이 말을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떻게 생긴지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기울어진 시소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소 다 타보셨죠? 그죠? 한쪽 힘을 또 딱 기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동일할 힘을 주면 절대로 바로 안 잡힙니다. 바로 한쪽에, 기울어진 쪽 힘을 더 주면 간단히 잡힙니다. 그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등등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량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바로 발전의 대명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화형 책보도 있고, 이제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만들어서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고. 지금 얼마 전에 최불암 전원일기 죽은 밥 문병가 만들어 봤죠. 그거를 로봇에 집어넣으면 죽은 사람을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신용의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주역의 음량, 컴퓨터의 흑백, 그 다음 컴퓨터의 바둑의 흑백, 컴퓨터의 영역이 다 이진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항상 그 다음은 뭘까?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주유소 가서, 여러분 각자 4차 산업시대는 원유가 데이터라 그러죠, 그죠? 데이터. 여러분 주유소 가서 공짜로 기름 넣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주유소 가서 그 기름을 공짜로 넣거나 혹은 돈을 달라 그러면은
맞아 죽는다. 안 그러면 경찰서 두들려 가거든. 아마 군수님이 세긴 하지만 그 줄 서서 기름 공짜 넣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왜 국민들의 데이터는 공짜로 씁니까? 국민들의 데이터를 다 공짜로 쓰잖아요. 돈 안 주잖아요. 출생신고 해라, 세금 내라, 뭐 해라 하면서 다 공짜로 쓰잖아요. 주유소의 기름은 공짜가 아니지 데이터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군수님이 간곡히 말씀드린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말이 고스란히 포함됩니다. 왜냐? 청도군의 모든 데이터는 청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국민의 데이터를 공짜로 쓰면 안 되죠. 청도 국민한테 지극정성을 다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 군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가 이제 평생 교수를 하고 이제 올 8월이면 제대를 하는데, 제가 평생 이제 하면서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엿먹이지 마라. 제가 평생 화두입니다.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요새는 유튜브에 세계 최고의 강의가 다 있어요. 근데 굳이 붙들어 놓고 내 강의 들으라. 그러면, 많은 거. 그래서 제 보통 이제 빔 프로젝트 하나뿐인데, 빔 프로젝트 2개 달려 가운데 칠판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강의를 열어놓고 들어. 이거 들어. 내 거 듣지 말아요. 듣다가 혹시 모르거든 내한테 질문해라. 물론 저렇다고 제가 강의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열린 세상. 그래서 최소한 제가 학생들을 엿먹이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부가 되고 끊임없이 하겠는데 연말정산 하죠.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할 때마다 욕이 이제 이만큼 올라옵니다. 왜냐? 연말정산 하는데 내는 데이터, 정부가 다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걸 왜 또 내라 그러는 겁니까? 그 연말정산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돈을 모아서 국민한테 돌려줘야죠. 그게 국민을 엿먹이는 겁니다. 새가 빠지도록 일하면서 계속 국민을 엿먹이는 겁니다. 제가 새가 빠지도록 강의하면서 학생들 계속 엿먹이는 같은 논리입니다. 엿먹이지 말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격차와 공동체의 붕괴 말할 필요 없고, 청년 실업과 창직의 시대. 이제는 직장을 취직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끝이 났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시대.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다 뭘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소멸만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 혹시 여기 1년에 2살씩 잡수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을 거면 안 들어요. 그래서 손 내려보세요. 전부 1년에 2살씩 잡수고, 혹은 1년에 반살씩 잡수는 분 있습니까? 없죠. 반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정부 정책을 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폭동이 안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뻔히 보이잖아요. 수단과 박물관,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경상북 청도는, 청도 인구 피라미드는 안 나와서 근데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죠.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50년 되면, 2050년 되면 이렇게 됩니다. 소멸주고 이런 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하도 많이 들어가 진절머리 나는데, 요 마지막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전체 인구는 말할 것도 지금 노령 인구가 젊은 어린애들도 훨씬 많아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구 소멸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이 뭐고 하면, 냄비 속에 깨구리를 계속 불을 떼면 익어 죽는다는 이야기 듣죠. 그렇듯이 지금 현재가 정부 관련이 직무유기고 방기고, 시민들은 자기 당대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혹시 개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손 내려보십시오. 들으라 그러면 아무나 안 들어. 개 키우는 사람 손 드신 분이요. 우리나라 개가, 청도군의 개를 키우는 개가 총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국 개 키우는 개가 몇 마리가 하면 1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을 키웠으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인구 문제고 국가 문제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매겨놓은 게 뭐가 하면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고급진 말로 반려동물 양육체. 그래가 그걸 사람한테 좀 그것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복지정리세. 그게 뭐가 하면, 결혼 안 하고 개만 키우면 사는 사람들은 미래의 복지를 땡겼으니까 복지정리세, 속진 말로 독신세 내라. 그래서 고급진 말로 그렇게 써놨는데, 복지정리세 반려동물 양육세를 지금 내려놓고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소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잘 되어 있죠. 그죠? 고속도로가 바로 지역 불균형 발전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어요. 그럼 모든 고속도로는 다 지방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도도 뭐 청도 새마을 휴게소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거 하면 제가 맞 죽을지 모르겠는데 도로가도 계시는데 휴게소를 싹 없애버리고 모든 도로를 고속도로가 다 연결시키면요, 그 지역에 내려가서 다 볼일 보고 물건도 사고 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 어떻게 되면 딱 막아갖고 지금 이제 타이패스가 다 달렸으니까 그렇게 톨게이트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톨게이트 건설 비용만 지역 주민에게 돌아와도 될 겁니다. 그래서 청도군의 모든 도로를 고속도로 다 연결시키면 청도군에 다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뭡니까? 뭐 기름은 뭐는 서울 다 빠집니다. 그거 하나 대모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 없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도시가 이제 고속도로는 지나면 망하는 겁니다. 국도나 지방도로 생기면 그 지역 자꾸 번창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생기면 망해버린 그 지역은 다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역할의 재정, 이제는 빨리 가는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KTX로 가죠. 곧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하이퍼루프 시대가 열립니다. 하이퍼루프가 뭐냐면 시속 1200km로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3분이면 족합니다. 그걸 실천하는 게 지금 좀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더 라인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빈살라 왕세자가 가면 난리 피우는 거죠. 시속 100, 그러니까 거리가 170km예요. 높이가 500m, 폭이 200m. 그렇게 선으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리의 개념은 깨져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 하이퍼루프가 아마 10년 내로, 이게 10년 내로 아마 현실화 될 건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것이 우리나라 건설업체 그거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 절폐하고, 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래, 고속도로 청도, 새마을 휴게소에 있는 모든 돈은 다 청도군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청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고, 전부 내려와서 청도 그 볼일 보고, 무슨 조한도로든지 식당에서 이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 패러다임 변화이고, 이제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별할 때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더 이상 자본주의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배타적으로, 여러분은 집에 가면은 옷이나 신발이나 안 신고 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이제 공유경제를 갖다, 공유경제는 이제 코로나19로 있어서 공유경제가 이제 공유하는 경쟁이 끌어오지더. 그 다음에 구독경제로 갑니다. 구독. 여러분 구독경제 들어보셨죠? 이제 예를 들면 신문을 구독하듯이 이제 사무실도 구독하고 오피스도 구독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역구독경제입니다. 구독은 돈을 내고 하는 건데, 역구독 경제는 뭐가 하면, 이걸 이제 2월달 제가 하와이 가서, 지금 2월달이지, 2월 보름에 하와이 가서 지금 발표하는 세계 최초로 이제 역구독 경제라는 말 들고 나왔는데, 뭐가 하면, 이게 뭐였어요? 데이터 주권. 내 개인의 데이터는 내가 권한이죠. 그러면 내 데이터를 주는 대신에 그 돈을 내놔라.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데이터를 구독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데이터를 구독했으니까 국민한테 돈을 돌려줘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데이터를 다 주잖아요. 심지어 안 주면 어떻게 벌금까지 내잖아요. 여러분 동사무소 애 놓은 신고 안 하면 벌금 내죠. 물론 이제 도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건 불가피합니다만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역구독 경제, 여러분 청도에 빈집과 뭐 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빈집과 빈 토지가 엄청나게 있죠. 그거 어쩔 겁니까? 그러면서 서울에는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버나이제이션이 아닙니다. 루럴라이제이션입니다. 청년들이 농촌가 있는데 어떻게 가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기울어진 시소를 균형 잡는 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불균형 발전 여러 개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기울어진 시선을 바로 잡으려면 들리는 쪽에 더 눌러보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 나오나 청춘을 돌려다 보죠. 청춘을 돌려다오. 말라고 돌려도 될 겁니까? 말라고 돌려. 아프니까 청춘이라. 미쳤고, 왜 아파야 돼? 청춘이 즐거워야지. 청춘이 즐거워요. 이 우리나라 청춘들이 아픈 이유는 뭔가? 교육 문제와 직업 문제입니다. 이것만 잘 바로 잡아주면 청년들이, 여기도 아마 결혼 안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운 좋게도 그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공무원이 되신 분들. 그래서 이미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접어들었죠.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2차 산업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실에 때려 넣고 교수가, 선생이 한 명이 강의를 학생들이 받아줬고, 50대 학생들로 필기 안 합니다. 사진 찍습니다. 음성인식 갖다 댑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학생들은 영어로 필기를 하게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면 필기가 실시간에 그것도 영어로 필기가 올려야 출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도 필기 안 합니다. 뭐 하나? 음성인식이 자동 번역기 돌려가 들이대뿐. 그걸 또 잡아내는 방법이 또 있죠.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 치는데, 여러분 아마 치는 자식들도 많은데, 이미 컴퓨터를 입고 다니시는, 제가 사고 있는 스마트워치인데, 입고 다니시는데 수능 칠 때 휴대폰 다 빼고, 미쳤죠. 미쳤어요. 그러고 뭐 인구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요게 직업 구조입니다. 요게 직업. 직업이 어떻게 되냐면, 피라미드 구조에서요, 장구고,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모래시계 갖다 놓고 땀 빼고 앉아요. 딱 그렇게 바뀝니다. 요 위에는 뭐고 하면은 AI한테 일을 시키는 직업. 그 다음 밑에는 뭐고 하면 AI가 시킨 대로 하는 직업. 두 가지 딱 분리되고 중간 과정은 다 없어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아마존에 쿠팡 보면 아시죠? 물건이 나와서 그대로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 이쪽에 가든지 이쪽에 가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전 세계도 하면 여기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수능률 없으면 노벨상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허락된 시간이 얼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목민 시대는 뉴노매드, 여러분들 노매드 시대라는 건 징기스칸을 잘 아시죠? 징기스칸이 세계 최고의 제국을 빨리 이뤘다는 건 아시죠? 근데 징기스칸에서 모르는 건 뭡니까? 세계로 가장 빨리 망한 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징기스칸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뒤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달리기만 바빴지.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무해된 일하는 방식이 이제 일이 어디에서 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그리고 책상 위에 여러분 아는 컴퓨터가 있을 텐데 그게 다 없어질 겁니다. 곧 수능으로 안에 없어져. 필요 없습니다. 왜? 스마트폰에 클라우딩 컴퓨팅을 쓰면, 그죠? 데이터를 구름 위에 있는 하드웨어를 다 받아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는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의 개념과 사무실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루 8시간 근무하잖아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하루 4시간 근무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군수님께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이제는 일을 시킨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키려 하는 순간에 AI가 대체됩니다. 왜냐하면 AI는 정확하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은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 더 플러스했어. 더 나았어. 그래서 여기 보니 650명 공무원들이, 내일 막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전부 더 아이들 첨부해서 그걸 다 공유하면 얼마나 멋진 청도가 될까요? 얼마나 멋진 우리나라가 될까요? 대한민국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청도는 더욱 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농어촌과 지금 진짜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가 하면 이제 도시 농촌을 왔다 갔다 하면 관계는 투하우징 팔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도에 다 와서 그냥 살아라. 잘 안 됩니다. 근데 대구에 살면 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만 일의 메인을 청도에 두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사회, 기후위기가 공익풍수. 여러분들, 풍수 그러면 뭐, 음택, 양택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뭐 일부 있는 걸 제가 만든 말인데, 공익풍수라는 게 뭐고 하면, 풍이 뭡니까? 바람, 기후잖아요, 기후. 수가 뭡니까? 홍수, 물과 공기를 다루는 게 풍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익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익풍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온유의 무해사상과 종교 간의 전쟁이 없는 세계 유일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지금 스티브 잡스가 화엄경의 불교에서 명상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1300년 전에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 이미 마음의 스마트폰을 만들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1300년 전에 마음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뭡니까? 모해의 춤을 추면서 불교를 전파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계속해서 서양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은 더 이상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전할 때, 그래서 산업혁명을 넘어가는 그런 혁명은 5차 혁명은 없어요. 있으면 집단 죽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혁명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균형 개발과 위주통 빅데이터, 이제 위성 영상, 지리정보, 통계, 융합, 빅데이터, QGIS,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발달은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더 라인시티 이야기 했죠. 근데 이제 공익풍수했고, 그 다음에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랐었는데, 세계 4대 기후악당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으로 무지무지하게 빠른 집약적으로 발전했지만은 그 뒤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집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집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명심하지 않은 이상, 하는 한 뭐가 나옵니까? 이태원 3사, 세월호 참사,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는 100년, 200년에 걸쳐서 일어날 때이 1년 만에, 단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일까? 이만큼 발전했으면 이만큼 대가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바이 뭐 창조도 라인 프로젝트 이야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농촌은 한국화를 해야 되고요. 인류의 발달은 그렇게 됐고요. 뭐 기술이 공간적 제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통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죠. 우리나라는 문화가 없습니다. 다음 뭡니까? 저도 그죠. 마이 컨트롤, 영어로는 마이 컨트롤이지. 아우러 컨트롤 소리 안 하죠. 그죠? 우리나라 같이 내 나라 소리 잘 안 하죠. 제일 웃기는 것은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그죠.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랑도 우리 신랑이 그러잖아. 신랑이 우리 신랑이면 내 신랑이 되고 내 와이프가 돼야지. 여러분들 보통 우리 와이프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아는 사람이라 그러지. 아는 사람이 우리 아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를 계속 획득시키는 우리나라, 우리 지역, 우리 집안, 우리 지역, 우리 청도, 우리나라, 우리 지역, 끝없이 확대시키면 뭐가 됩니까? 홍익 인간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건국 이념 자체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알고, 그러고 스마트폰과 원료의 무해 사상이 합쳐질 때 우리가 진정 인간이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다양한 종교가 있으면서도 절대 종교 전쟁이 일어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하지만 퇴직하면 목사님, 신부님, 그 다음에 스님 다 모여서 세미나하고 토론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불선기가 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신문화의 성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무력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핵 버튼 하나만 놓으면 지구가 절단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물력의 시대로 지금 했습니다. 물력의 시대. 물력이 뭐가? 그러면 물력이 물력. 그 물력을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무력은 지금 2500년 전에 뭐 석가모니 부처나 공자나 예수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예수나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땠을까요? 물질적으로 보면 형편없었죠. 근데 지금 물질적으로 스마트폰 시대에 이런데 지금도 아직 예수님 뭐 부처님 공자님 따지고 그 사이 뭐예요? 정신적으로 뭐했냐?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지만은 물질적으로는 형편없는 식으로 그때 그래서 공자 시대도 오시아 젊은 놈은 벌이 없다 그러죠. 마음 수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대왕한테 늘 섭섭한데 왜 섭섭하나 하면요. 그때 당시 아마 세종대왕께서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보살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모활자 만들었다고 많이 교과서에 배웠죠.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를 한글을 만들어서 그만 금속활자, 그 좋은 금속활자 찍어 전 세계로 돌렸으면 이 세계가 한국어를 쓸 거 아닙니까? 인류 최대의 사건이 활자의 발명인데 그 활자의 발명을 우리는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종대왕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실수를 또 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명상열풍과 참선의 고향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명상도 외국에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차, 2차, 3차, 4차까지 뭐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5차는 이제 물질적, 정신적 시공간의 장기가 없는 그런 무예의, 그야말로 무예의 세계가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술적인 건데, 지역개발과 위치통 융합 빅데이터 QGIS,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거 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돌려드리지 못해. 이게 여러분이 위성 영상 돌리면 땡 돌아가죠. 이게 뭐 하면 위성 영상 여러분들이 대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통계 자료입니다. 위성 영상 지리정보 통계 자료가 좌표 값으로 공유를 해가 그 다음 분석 프로그램을 붙이면 자동으로 분석대가 나옵니다. 결과치가. 그러고 그것을 정책 팩터를 넣으면은 가상연수를 그려져가 미래 나옵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그게 지금 프로그램만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졸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좌표 다 배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배웠죠. 그 다음에 뭐 원주율 레이터. 근데 왜 배우는지 알고 배웠습니까? 그냥 이 좌표를 지구에 올리면 바로 위성 영상 사진이 절대 이건 상대 지표.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바로 그 피라미드의 피타고라스 정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왜 버리는지를 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프로그램 연결동 시키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래서 20년도 하고 50년도 하고 100년도 하고 그것을 다 만들어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딱 조화롭게 맞추어서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소통하는, 회통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 팩터를 넣으면 위성 영상 찍어갖고 그것을 내비라는 건 지하에서 올려가지고 통계 자료를 붙여가지고 그걸 분석 프로그램 돌려가 결과치가 눈에 다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로. 20년 후의 정도, 30년 후의 정도를 다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날면 다 이야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짜 데이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경상북도에 지금 AI 도지사가 나왔죠. 벌써.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나 정부에 대고 줄기차게 하는 이야기가 제발 사안박질 좀 하지 말고 국무선생님들 바쁘신데 거기 가서 있게 하지 말고 입법, 사법, 예결사를 AI 내가 싹 한번 돌려보세요. 어떻게 됐냐. 어느가 중복이 되고 어디 잘못됐냐. 지금 여러분들 바둑, 2016년에 알파고가 바둑 떠가지고 인간이 유일하게 한 번 이겼는데 그게 이세돌의 한 판입니다. 나머지는 한 번도 인간이 이긴 적이 없고요.
바둑의 수가 지구의 이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습니다. 36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원자 수입니다.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은 수가 바둑의 수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이겨버린 게 AI입니다. 하물며 이런 거 뭐 식은 죽먹기입니다. 정부에서 어디가 중복이 되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딱 조사해가 분석해가 조직이든 예산이든 결산이든 그 다음에 입법이든 등등 다 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의 세월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로 청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청도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뭐 군수님도 특별히 청도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속된 말로 하면 지극정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물론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몇 개 뭐 이런 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동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산서고, 지금 밀양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청도를, KTX를 세울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프슈프 시대가 열리면,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요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청도가 우리 새마을운동의 불발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마을운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개도국에 해당되는 거죠. 선진국이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도국과 선진국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글을 써놨습니다만은, 천지 만물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굶는 종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느 종도 굶지 않습니다. 다 지먹을 최소한 자기가 성장할 때까지. 물론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만 태어나자마자 굶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도를,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함께 No Hungry Children in the World. 어린이가 굶지 않는 세상을 청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였듯이 전 지구에 어린이가 굶지 않는 세상을 출발지로 한번 만들어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굶는 걸 말할 필요도 없고요. Save Children이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 유엔 기구로 NHCW, No Hungry Children in the World라는, 그런 국제기구를 하고 대한민국 청도에 시작해서 유엔 본회의장에 가서 청도 군수님께서 No Hungry in the World 연설을 하시면서 BTS가 그 주제가를 부르면 대한민국의 청도는 인류를 위한 최첨단에 설 겁니다. 귀담아 듣지 마시고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청도 군수님을 유엔 본부로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런 발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새마을운동 구미가 안 나, 구미가 오르니 청도 오르니 맨날 따지지 말고 한 당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청도 군회 자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이들 굶지 않은 세상에 대한 전문가들, 유니세프라든지 각 대표를 모아서 청도 군에서 크게 세미나를 벌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책과제로 넘겨야 됩니다. 청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국책과제로 넘깁니다. 그래서 돈은 누가 되냐? 예를 들면 주요 선진국들이나 선진국들과 안 하고 다니면 삼성이나 LG,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청도가 호흡나게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쳐나가요. 그래서 청도가 발이 됩니다. 정말로 스스로 빛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도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념을 처음으로 실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일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시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지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느 대학이고 하면 하버드, 제가 나온 USC가 아니고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이 뭐하는 대학이고 하면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제는 대학이 어디 있다는 중요하고, 청도도 이제 그런 고등교육도 한번 온라인 교육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대학 문제 한 방에 해결됩니다. 어떻게? 강의는 온라인 듣고 그걸 듣고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강의를 하라요. 그리고 교수는 토론을 하라요. 그러면 학생들 공부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왜? 강의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수 새가 빠지고 공부해야 돼요. 왜? 세계 최고의 강의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자연히 세계 최고의 강의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세계 최고 강의. 그렇게 하면요, 강의실이 자연히 소규모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대학 문제 한 방에 해결되고, 지역 불교 문제 한 방에 되고, 키우는 만큼 사람을 키우면 인구 문제 한 방에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바꿔야 돼요. 우선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지식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린데, 성평등과 정신문화 명상 치매센터 있는 건데, 청도 운문사가 바로 불교의 비구니 사찰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세계 성평등의 종지입니다. 이 운문사는 성적 차별이 전혀 없는 세계 유일한 기구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비구니 스님이나 비구 스님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청평등의 이 종기를 만들고 아마 회주 스님이 세수가 90인데 왜 탄화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는데 왜 명성학을 안 만드느냐. 그래서 세계 종교로 하면 재미없어요. 성평등의 종교로서 명상학을 만듭니다. 그리고 명상치료센터를 만들고 죽을 때까지 치매 없으면 치매 치료의 종교로서의 청도가 돼요. 성평등의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청도를 현대병이 각각 스트레스와 우울증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몸과 마음을 전혀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배운 지식만, 휴대폰은 다인 지식을 머릿속에만 집어넣는다. 그리고 청도를 성평등과 명상센터를 통한 현대병의 해소와 정신혁명의 종지로 위상을 높였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 청도 군에서는 자리만 되고 아이디어만 되고 국내 성평등학자들, 기독교, 불교, 캐톨릭 다 모아서 학회를 하는 겁니다. 학회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책과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청도를 성평등의 불교 문화유산을 아닌 성평등 종지로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해 볼 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구독 경제와 청년연금 한류. 제가 아까 제가 군수님한테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만든 것이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입니다. 2008년하고 만들어, 지금 제가 만든, 요거 군수님한테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가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고, 만약 요청이 있으시면 제가 내일 가져와서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볼 필요가 없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영모기제라는 게 뒤집은 거니까. 모기제를 뒤집은 게 영모기제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들이 자기 직장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도에도 이미 예를 들면 노공단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마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안 돌아가면 청년들이 창업 공간을 다 제공하고 돈은 국가에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정될 때까지. 왜냐, 아까 직업구조 봤죠? 모래시계처럼 됐던. 그 가운데가 다 없어져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한류열풍과 BTS 만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국제의 성평등과 명상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서 국책과제로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청년연금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어디에도 아직 한류 공원이 없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난리 피우면서 외국인들이 진정 왔을 때, 한류가 도대체 뭐냐?
실체를 보잡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 있는데 한 방에 잡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청도를 코리안 웨이브센터, 한류 공원을 한류 실체로 만든. 다행히 청도군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줄 달리기를 대회하고 있는데 왜 물론 뭐 지금 아주 이제 새로운 아주 획기적이긴 한데 좀 더 확대시켜서 지구촌 줄 달리기 대회 같은 거 하면 안 되네요. 지구촌. 그래서 외국이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청도로 불려가지고 예를 들면 북반구, 남반구 뭐 이런 저런 좀 나눠서 하는 그런 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민속학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주요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공원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한류공원을 청도로 만든다고 띄워 올리는 겁니다. 자, 발을 한다. 되고 안 되면 또 다음 이야기. 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청도 문사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명상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한국 술을 전부 다 모아서 술 맛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만들고, 뭐 아주 순한 술부터 독한 술까지. 그 다음에 각종 줄다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예의 춤이나 각종 한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도에 가면 한류, 그리고 뭐 BTS 와서 노래하고 모든 사람들 와서 노래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이걸 이제 국책과제로 끌어가야 됩니다. 국책과제 끌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학회나 혹은 뭐 종교계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청도는 그냥 그걸 최소한의 자리만 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공상공학 경제개혁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시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아이는 우리 아파트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청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 65세 돼도 쟁쟁한 젊은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육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전문가 있어서 그 마을에 서 다 키우고 그러면 노인들한테 직장도 생기고 애들도 안전하게 돌볼 수 있고 그 다음 세대 간의 갈등도 조화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래서 청도보다 국책 프로젝트를 가는데 그래서 K-팝, K-드라마를 넣어서 한국 문화의 종기로서의 청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도는 맛동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청도는 지금 대구에서 한 20분 하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황금 로타리하고 그 월드컵 도로 그거 안 개통하는 바람에 제가 대구 시민 같은 확 불사실을 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거 안 뚫고 저 CG로 저 범물로 뚫어 놓고 이쪽 동쪽으로 뚫어 놨죠. 황금 로타리에서 바로 뚫으면 청도가 금방 대구 시내에 도착할 겁니다. 그거 안 뚫고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돈 내고 저쪽으로 돈 내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청도는 공익풍수 상황에서 경주의 문력, 무중강 다라리 경우는 목갈증군. 그 다음에 제 고향 영천인데 영천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영천의 무력. 영천이 왜 무력이 고향인지 아십니까? 영천이 바로 최무선이가 화약을 만든 고장입니다. 그때 그 가치를 알고 우주에다가 화약을 계속 쏴대었으면 지금 우주가 우리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 전직을 뿌렸으면 유엔 본부 앞에 동상이 세종대왕 있고 광화문 추운데 떨지 마시고 유엔 본부 앞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혁명을 넘어 성평등과 정신혁명의 종지로서 청도의 역할을 재정립해요. 그래서 스스로 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청도가 지금 청도군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행복원장을 만들어서 왔는데, 제가, 감히 한 글자만 더 넣는다면, 행복한 청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신명나고 행복한 청도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청도군의 공무원이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조금만 보탬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뭔 말씀을 하셨든 한 관계없고 요 한 그림으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현재까지는 도시화, 산업화, 서구화에 몰두했습니다. 그죠? 서구화, 그래서 뭐 산업,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 우리가 이제 루럴라이제이션, 농촌화. 이 사전에도 없습니다. 멘탈라이제이션, 정신화. 그 다음에 코리안라이제이션, 한국화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이거 뭐, 세대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비공식 문열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그죠? 매기의 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이거 배웠어요. 저는 그때 참 궁금해서 왜 매기의 추억을 미국 민요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가 하면은 여러분 한 번도 그거를 배워본 적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창부 타령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입니다, 우리 노래. 그죠? 그래서 이제 일은 AI가 하고 일은 AI한테 자꾸 시키라니. 여러분 하지 마시고 AI한테 시키려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청도 군수님이 지금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군수님 생각에다 한 생각 플러스 하라니.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하면은 청도군이 얼마나 빛나겠어. 그래서 신명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스마트폰, 왼쪽이 스마트폰, 이 물질 문명의 총알입니다. 물질 문명의 총알이고, 그 다음에 무예의 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발이니까 자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드시면 박수를 치시고, 마음이 안 드시면 그냥 손을 밑으로 내리십시오. 창부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열어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이 달빛이냐, 달빛이 사랑이냐. 텅 빈 내 가슴에는 사랑만 가득히 쌓여도 있네. 사랑이 그 무엇이냐. 보일 듯이 아니 보이고 잡힐 듯 하다가 놓쳤으니 나 혼자만이 고민하는 게 그것이 사랑의 근본이다.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일은 AI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청도 군수님 생각에 한 생각 더 보태서 신명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음의 세계들을 좋은 강의를 해주신 조은국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